박물관의 도시로 유명한 영월군의 사립박물관 상당수가 하루 평균 방문객 10명도 채 안 되고 있습니다. 매년 1억 5천만 원이 넘는 지원금만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원주 지역사회가 강원 특수교육원 입지 선정을 두고 연일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장애 학생 학부모들이 강원 특수교육원 입지 재선정을 촉구했습니다. 금은방 출입문을 자동차로 들이받아 부순 후 1억 원 상당의 금을 훔친 20대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빚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정성군이 지난 18일 화암면 백전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가해자를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 영월군에는 박물관이 22곳이나 있습니다.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와 비교를 해봐도 박물관 수가 월등하게 많은데요. 네, 그런데 이 중에 상당수 박물관은 하루 평균 방문객이 10명도 채 안 됩니다. 영월군은 이들 박물관에게 매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수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일 오후 시간, 전시장의 한산함이 감돕니다. 관람객이 한 명도 없습니다. 매표기계 전원선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사립박물관 13곳 중 10곳은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방문객이 10명 이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 전 한 해 평균 3,500여 명이던 방문객은 2020년부터 뚝 떨어졌습니다. 예, 예전에 여름철 되면 캠핑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좀 아르바이트생을 막 몇 명 쓰기도 할 정도로 좀 몰려오셨었어요. 기본 미술 체험뿐 아니라 그런 요가 명상 만다라 같은 힐링 문화 체험도 있고. 박물관 운영엔 군 예산이 지원됩니다. 영월군은 매년 박물관 정비와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억 5천여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군에서도 전기실이라든지 또는 우리 도슨트라든지 우리는 초등학교 자리였기 때문에 술이라든지 이런 걸 불편 없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물관 자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영월의 안목박물관의 사립박물관들을 보면 아직도 과거의 박물관의 전시 형태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 또 박물관의 그런 콘텐츠들이 방문객들한테 큰 메리트를 가져가지 못하는 것들이 방문객들의 눈높이와 트렌드를 조금 반영해서 콘텐츠들도 좀 확장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전시의 그런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다양화해서 좀 국내 최초 박물관 특구로 지정된 영월군. 전문가들은 내실 있는 박물관 운영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강원 특수교육원 입지 선정을 두고 원주 지역에서 재선정 요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장애 학생 학부모들이 강원도 교육청을 상대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네, 입지 재선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반발 수위를 더욱더 높여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강원 특수교육원 재결정을 촉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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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 지역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단단히 뿔이 났습니다. 지난달 강원도 교육청에 강원 특수교육원 입지 선정에 반발하며 재선정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학부모들은 지난 2일 강원도교육청에 강원 특수교육원 관련 모든 내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본원 원래 추진 계획대로 본원을 먼저 지은 다음에 차후에 연구 결과를 좀 통해서 분원을 그때 지어도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본원과 분원을 짓는 것 또한 괜찮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게 꼭 굳이 세 군데를 지을 필요는 없이 그럼 영서와 용동으로 하나씩 지으면 되지 않나. 특히 강원 특수교육원은 장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를 만들어야 하는데 장애 학생이 가장 많은 원주시에 분원이 설치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라고 비난했습니다.
학부모들은 강원도교육청이 입지 재선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더욱더 강한 방법으로 압박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학부모들은 우선 도교육청이 재선정 의사가 없을 경우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강원도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위법하거나 탈법한 거면 행정소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위법하거나 탈법한 것까지 이르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들여다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부당하다, 불합리하다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게 되면 이건 행정심판은 가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닐까. 강원도교육청은 지난달 28일 강원특수교육원 본원은 춘천에, 원주와 광릉에는 분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도 모두 똑같이 나눠 200억 원씩 투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도교육청은 원주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강원특수교육원 입지 재선정 요구에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선군이 지난 18일 화안면 백전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가해자를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산불 현장에서 검거된 80대 A씨를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데요. 해당 산불은 야산 인근 밭두렁에서 시초류를 태우다 임야로 번지면서 발생했는데 진화 헬기 7대와 200여 명이 투입돼 17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산불 가해자에 대해서는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금은방 출입문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부순 뒤 1억 원 상당의 금을 털어간 20대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릉경찰서는 21살 A씨와 B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이를 도운 20대 친구 2명을 작물 취득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18일 새벽 5시쯤 강릉시 옥천동 한국금거래소 강릉점 출입문을 SUV 승용차로 들이받아 파손한 뒤 진열대를 깨고 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훔친 금은 시가 1억 원 상당으로 절도범의 동창생 C씨와 D씨는 숨겨둔 금을 찾아 가져간 혐의입니다. 피의자들은 최근 원주의 한 금은방에 돌을 던져 유리문을 깨고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는데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면서 SNS에서 화제가 된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이른바 69시간 근무표인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는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이튿날 새벽 1시까지 야근을 해야만 이 근로시간을 채울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말에는 기절을 했다가 병원에 다녀와야 한다는 주장도 담겨 있었는데요. 정부는 극단적인 가정이라며 한 달 기준 근무표를 만들어서 공개하기도 했죠. 한 달에 2주를 토요일까지 일하면 나머지는 하루 근로시간이 1시간씩 줄어들고 목요일이나 금요일부터 쉴 수가 있다는 건데요. 오히려 해당 게시글에 비판 댓글이 달리면서 MZ세대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면서 보완을 지시했는데요. 노동자들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주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무리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입법 시도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무엇보다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은퇴 후 집 한 채가 자산의 전부인 분들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요즘같이 집값이 떨어지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묻어주는 고정 자산 비중을 줄이고 현금 흐름 중심의 자산을 늘리라고 조언합니다. 이지훈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가계에서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0%가 넘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는데 최근처럼 집값이 떨어지면 가계 자산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고령의 은퇴자들에겐 더욱 취약합니다.
예. 부동산 시장이 우상향하는 구조로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당연한 현상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 부동산의 상승 주기가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짧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뭐 10년 턴을 봤다면 5년 턴, 뭐 3년 턴까지도 굉장히 급속과 급냉이 급격하게 나타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남다른 애착도 이 같은 자산 구조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합니다. 부동산 중독 세대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부동산 중독 세대. 예, 재밌는 근데 그게 표현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문제는 갈수록 이제 뭐 저성장이라든지 또 인구 감소 네. 이런 게 겹치면은 굉장히 이게 이제 든든한 안전 자산이 아니라 또 다른 이제 위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뭐 그런. 전문가들은 현금 흐름 중심의 자산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네. 금융자산하고 부동산하고 5대5를 섞는 게 제 생각에는 좋아 보이고요. 예. 부동산은 한번 사놓고 가격이 오르는 그걸 기다리는 부동산보다는 매달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그래서 부동산은 저기 월세가 나오는 상품이라는 인식을 좀 굳건하게 가지는 게 예.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것이 수익형 부동산. 주거용으로는 빌라와 다세대 등이 있고 상업용으로는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매월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최근처럼 부동산 시장이 하락할 땐 투자에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은 기다리셔야 되죠. 기다려야 됩니까? 왜냐하면 네.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요. 이게 역마진이 납니다. 역마진은 정확히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 받아봐야 네. 대출이자 내고 나면 없다는 거죠. 없다. 오히려 손해 본다. 그래서 네. 지금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요. 네. 실제로 상가 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100세 시대의 은퇴자 맞춤 부동산 투자 전략. 특집 헬로이시 토크는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과 하정민 전주대 부동산 국토정보학과 개건 교수를 초대해 관련 내용을 살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21일 11시 29분쯤 화천군 하남면 논미리 모 군부대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불은 군부대에서 사격 훈련 중에 불길이 야산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오후 2시 30분쯤에는 양구군 건솔리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에 나섰는데요. 건조한 날씨에 강원 지역에서만 3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으며 산림당국은 진화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여자 컬링 대표팀이 스웨덴 산드비켄에서 열린 여자 컬링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덴마크와의 3차전에서 첫 승을 거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9일 덴마크를 6대3으로 꺾은 한국 대표팀은 1승 2패로 일본과 스코틀랜드, 스웨덴과 공동 7위에 올랐는데요. 우리나라 여자 컬링 대표팀은 춘천시청 소속의 하승연, 김수진, 양태희, 김혜린 선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횡성군 서원면 옥계리 일대 힐링 체험 식물박물관이 조성됩니다. 이를 위해 횡성군은 원주 허브팜과 투자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식물박물관 정원을 조성합니다. 식물박물관은 옥계리 일대에 5만 2천여 제곱미터 부지를 확정하고 올해부터 5년에 걸쳐 200억 원을 투자해 야생화를 중심으로 조성됩니다. 식목일을 기념해 강릉에서 나무 나눠주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과 강릉시 산림조합 등은 21일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시민들에게 어린 나무 2만 1천여 그루를 무상으로 분양했습니다. 나무 종류는 체리와 감, 매실 등 유실수 8종과 마가목, 소나무, 철쭉 등입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행사와 함께 봄철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벌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